조개사가 고요히 자리한 언덕 위, 아침의 신선한 공기에 섞인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소나무 잎을 쓰다듬는 산들바람처럼 부드러운 절의 종소리는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리듬으로 울려 퍼졌다. 이곳은 서울의 도시적 혼란 속에서 평화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소와도 같은 곳이었지만 오늘 34세의 윤지현에게 이곳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만남의 무대였다. 지현은 단정하게 묶은 긴 생머리를 뒤로 올려 묶고 절의 본전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그녀의 부드러운 얼굴 서는 마음속에서 일렁이는 격동을 감추고 있었다. 그녀는 청백색의 수수한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은 절의 붉게 빛나는 기둥과 선명하게 대조되었다. 그녀의 옆 조금 떨어진 곳에는 민성훈이 있었다. 39세의 그는 따뜻한 눈빛과는 달리 단단하고 무게감 있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서양식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전통적인 환경 속에서 그의 존재감은 눈에 띄었다. 두 사람은 짧지만 무겁게 서로의 시선을 마주쳤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다. 지현은 그 강렬한 순간에 당황해 눈을 돌렸고 성우는 그녀를 응시한 채 상황의 복잡함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두 사람은 몇 달 전 인사동의 야시장 한복판에서 처음 만났다. 인사동은 좁은 골목길의 공예품 가게, 길거리 음식점, 전통 찻집이 즐비한 곳으로 유명했다. 문학교사인 지현은 학생들을 데리고 한국 전통 문화가 문학에 끼친 영향을 배우기 위해 야시장으로 나왔다. 한편 성훈은 아내의 생일 선물을 찾기 위해 시장을 방문한 참이었다. 그들의 길은 우연히 교차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한용운 시인의 시집에 손을 뻗었던 것이다. 한용운은 욕망과 의무 사이의 갈등을 탐구한 불교 승려이자 시인이었다. 둘의 손이 잠깐 닿았던 그 순간은 짧았지만 두 사람 모두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감정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지현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사과했고 성훈은 가벼운 목례로 응답했지만 이미 두 사람의 눈빛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다. 그 우연한 만남은 몇 시간 동안의 대화로 이어졌다. 둘은 종이등으로 밝힌 골목길을 걸으며 떡볶이와 만두의 향이 공기 중에 가득한 가운데 시와 예술, 그리고 깊은 전통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도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만남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알고 있었다. 성훈은 이미 결혼한 몸이었다. 그의 아내는 전통적이고 유력한 가문의 여성이었고 그들의 결혼은 강력한 두 집안의 연합을 상징했다. 지현에게도 그 관계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녀는 엄격한 가정교육 속에서 자라나 가족의 위계와 약속을 존중하는 것이 깨뜨릴 수 없는 원칙으로 자리 잡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남자를 무시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했다. 몇 주가 흐르며 우연한 만남은 계획된 만남으로 변해갔다. 두 사람은 벚꽃이 만발한 남산의 산길을 함께 걸었고 북촌의 한옥마을을 방문하며 기울어진 지붕 아래 속삭이는 듯한 옛 이야기를 느꼈다. 모든 만남은 기쁨과 죄책감이 혼재된 시간이었으며 서로의 존재에서 느끼는 행복과 양심의 무게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해야 했다. 특히 지현은 의심과 내적 갈등에 시달렸다. 어느 가을의 쌀쌀한 밤, 그녀는 한강변을 거닐며 도시의 불빛이 물에 반사되는 것을 바라보다가 성훈에게 말했다.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당신에게는 가족이 있어요.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성훈은 한동안 침묵한 채 강글 응시했다. 결국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알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공기가 가득 찬 듯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진정한 나 자신이 될 수 있어요. 매일 써야 하는 가면과 기대에서 벗어난 채로요. 그의 말에도 불구하고 지현은 불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족과 명예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사회에서 그들이 하는 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뿐 아니라 주변 가족들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욕망은 그 모든 것을 이길 만큼 강렬했다. 어느 날 아침 연등 축제가 열리는 동안 그들은 경주로 향했다. 벽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역사적인 도시 경주는 그들에게 새로운 피난처처럼 느껴졌다.
그곳에서 신라 왕들의 무덤 사이를 걸으며 바람에 흔들리는 야생화 들판을 지나갔다. 불국사의 돌계단과 정교하게 조각된 탑을 탐험하며 지현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선택의 무게가 아름다움과 역사가 가득한 이곳에서 잠시나마 가벼워진 듯한 평화를 느꼈다. 하지만 그 평화도 오래가지 않았다. 전통적인 식당에서 낮은 상 주위에 앉아 점심을 먹던 중 성훈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그것은 그의 아내였다. 성훈은 형식적이고 차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지만 그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불편함은 감출 수 없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들 사이의 침묵은 더욱 무거워졌다. 이제 그만해야 해요. 지현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통이 스며 있었다. 나는 당신 가족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죄책감을 안고는 살 수 없어요. 성우는 테이블 위에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은 그의 차가운 말과 대조되었다. 알아요, 어렵다는 걸. 하지만 당신은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그들의 갈등은 비가 내리는 어느 밤 절정에 다다랐다. 지현은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 경복궁에서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그곳은 그들이 함께 행복했던 추억이 담긴 장소였다. 희미한 연등빛과 빗소리가 어우러진 그곳에서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성훈 씨, 아마도 다음 생에서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 생에서는 아니에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이 부서지는 것이 보일 정도로 고통스러워했지만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빗줄기는 계속해서 떨어졌고 마치 하늘도 그들의 불가능한 사랑을 슬퍼하는 것 같았다. 지현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며 그의 시야에서 멀어질 때까지 성훈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그의 마음은 움직일 수 없는 채로 나뉘어 있었다. 그들의 길이 다시는 교차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짧고 고통스러운 삶의 한 장면이 영원히 기억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존재해서는 안 되었지만 그들의 영혼을 영원히 변화시킨 사랑이었다. 그 후 몇 년간 지현과 성훈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동일한 깊이로 침묵과 공허함을 안고 살아갔다. 지현에게 매일 아침은 감정적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훈련이었다. 그녀는 문학교사로서의 일에 몰두하며 학생들이 전국 장문 및 시대회에 데뷔할 수 있도록 헌신했다. 그녀의 하루는 강의, 독서, 고서관 방문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밤이 찾아오면 고독의 무게가 불가피한 그림자처럼 그녀를 덮쳤다. 지현은 다시는 성훈과 함께했던 장소들을 방문하지 않았다. 활기찬 인사동 골목길은 더 이상 그녀에게 매력을 주지 못했고 남산의 산책로는 추억의 길로 변해버렸다. 심지어 조계사마저도 그녀가 잊고 싶어하는 기억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종로의 작은 아파트 창문 너머로 남산타워가 밤하늘에 빛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문득 그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묻지 못했던 질문들이 그녀의 마음속에 메아리쳤다. 그는 평화를 찾았을까? 나의 결정을 원망했을까? 성우는 한편으로는 그의 사회적 위치에 기대되는 완벽함을 유지하며 살아갔다. 그는 아내와 함께 사업 만찬, 가족 모임, 공공 행사에 참석하며 항상 계산된 미소와 완벽한 자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그의 모든 행동은 기계적이었고 모든 대화는 연극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그의 사무실, 상장과 졸업장이 장식된 벽이 있는 공간에서 그는 창밖을 보며 서울의 혼잡한 움직임을 관찰하며 점점 더 그 세계와 단절된 기분을 느꼈다. 성훈의 결혼은 이미 낭만적이라기보다 실용적인 합의에 가까웠지만 그 강역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의 아내 해리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외견상 가족의 지위를 보호하는 데 익숙한 강한 여성이었다. 드물게 둘만 있는 순간 그녀는 그를 오래도록 바라보며 무언가 잘못되었는지 묻고 싶어 하는 듯 보였지만 결코 말을 꺼내지 않았다. 몇 년 후 지현은 새로운 방향을 찾게 되었다. 그녀는 경주에서 열리는 문학 프로젝트를 이끌어달라는 초대를 받았다. 그녀와 성훈이 함께 방문했던 그 도시였다. 이 프로젝트는 농촌 마을의 아이들에게 고전 시를 가르치는 것이었고 그들 중 많은 아이들이 문학에 접근할 기회조차 없었다.
기억으로 가득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주저되었지만 지현은 이 초대를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여겼다. 경주는 여전히 고요한 거리, 꽃이 만발한 들판, 고대 사찰들로 가득한 도시였다. 지현은 그곳의 단순함 속에서 위안을 찾았다. 그녀는 은행나무 아래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황금빛 잎이 가을 바람에 부드럽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밤에는 오랜만에 시를 쓰기 시작했다. 성훈과 헤어진 이후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화창한 봄날, 지현은 학생들을 데리고 불국사로 야외 수업을 진행하러 갔다. 사찰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성훈이었다. 그는 한용운의 시집을 손에 든 채 한탑 옆에 서 있었다. 시간이 그를 많이 변화시키지 않은 듯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지현이 즉시 알아본 슬픔이 담겨 있었다. 만남은 피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호기심 많은 학생들은 둘 사이의 긴장감을 감지하고 스스로 자리를 비우며 사찰을 탐험하러 뛰어갔다. 결국 지현이 침묵을 깼다. 성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지현 씨.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기서 당신을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여기가 제 집이에요. 그녀는 평소처럼 보이려 노력하며 말했지만 손에 든 책이 가볍게 떨리는 모습이 그녀의 감정을 드러냈다. 성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평화로운 장소가 이제 그녀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는 듯했다. 행복해 보이네요, 여기서. 행복해요. 그녀는 대답했다. 그녀의 미소는 진심처럼 보였지만 그 눈빛까지 닿지는 못했다. 많이 생각했어요. 그가 말을 꺼냈다.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다. 당신이 찾고 있던 평화를 얻었는지. 지현은 그의 진심이 담긴 말을 듣고 그를 바라보았다. 성훈 씨는요? 평화를 찾으셨나요? 그는 시선을 돌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바라보았다. 아직도 노력 중이에요. 그들의 대화는 조심스럽게 이어졌다. 마치 건널 수 없었던 강을 이제야 건너는 방법을 배우는 것처럼. 그들은 각자의 일과 꿈, 그리고 시간이 자신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말하지 않은 것들이 오고 간 대화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작별을 고하기 전 성우는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다. 그것은 인사동에서 처음 만났던 날 그가 산 책갈피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지현에게 건넸다. 그러나 그 작은 행동은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가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지현은 안도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이 여전히 두 사람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은밀하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을 불꽃처럼 남아있었다. 그리고 아마도 다음 생에서는 그들이 도덕과 기대, 전통의 무게 없이 함께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때까지 그녀는 그 책갈피를 간직하며 때로는 가장 강렬한 사랑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